자,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셀트리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수도 좀 이게 코스닥과 코스피가 크게 좀 깔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또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죠? 하락폭이. 특히 이제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바이오든 로봇이든 그죠? 또 반도체든 아무튼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좀 하락폭이 컸던 그런 또 흐름이었고, 코스피 쪽은 어쨌든 이제 일부 자동차 쪽이 좀 강한, 그리고 은행주, 정권주, 그죠? 이런 쪽들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던 이런 업종들이었죠. 자동차도 관세 관련해서 좀 하락이 컸고, 또 일부 은행주들도 하락이 좀 짙었거든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러나 반면에 이제 주도했던 이런 조선이라든지 일부 또 이런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특히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 아무튼 실적 발표 이후에 어쨌든 주가도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큰 그런 흐름에서 확연하게 좀 달라진, 그죠?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있다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또 반대로 공매도 애들이 좀 쪼리는 그런 지금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매도가 그동안에 2만 주대가 제일 컸었거든요. 오늘 공매도도, 그죠? 3만 천주나 공매도를 쳤네요. 시장 조성자들이, 그죠? 오늘 셀트가 거래가 안 됐나요? 오늘 거래가 어제보다는 훨씬 많았는데,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셀트리온의 이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막 쉽게 왔다 갔다 하죠. 그게 그만큼 이제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통 물량이. 그래서 이제 차명 계좌 부분에서도 이쪽 검은머리든 또 국내 차명 계좌든 이게 이제 물량을, 그죠? 좀 막 대주고도 해야 되는데 그쪽도 이제 계속 자사주가 잡아가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내내 주식을 팔아 제꼈던 뭡니까? 액티브 쪽이, 그죠? 딱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오늘은 또 이쪽 연기금이 그죠? 뉘우쳤는지 연기금이 또 크게 또 매수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셀카 찍자. 그죠? 셀카 찍자. 아마 우리 VVIP 분들은 셀카 찍자. 그럼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연구해 보세요. 셀카 찍자. 자, 오늘 일봉을 보면은 아무튼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를 하거나, 그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가 본격적인 대상승을 하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매도보다도 신용잔고가 200만 주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한번 다시 또 12만 주 정도를 한 방에 갚더니 또 그 이후에 또 약간 매수가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줄기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주가가. 이게 이놈들도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봉이 아무튼 눌림목에 어쨌든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눌림목을 성공을 하는데 장대 양봉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는 날 급박을 한번 했잖아, 이놈들이. 그죠? 급박을, 주가를. 이게 이제 눌림목으로, 저번에도 한번 눌림목, 다시 드러나서 원위치, 다시 또 실적 발표 첫날 확 눌림을 하면서 장중 최저자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종가를 그때가 얼마? 그날 종가가 74,100원까지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그냥 급등을. 그리고 주가를 계속 변동폭. 오늘도 지금 장중에 저점이 얼마까지 갔었어요? 오늘 장중 저가가 1.35, 182,200원까지 또 장중에, 그죠? 휙 밀리기도 했었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바이오 쪽이 오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매도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쪽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도 컸고, 또 기관들의 매도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일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간 크게 좀 밀린 종목들이 있지만 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삼성바이오는 오늘 뭐 1.14 하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도 거기 같이 이제 연동이 되면서 주가가 아침에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셀트는 누가 기관들이 누가 연기금이 장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은머리 놈들도 신한도 어쨌든 아침에 누르다가 또 오후장에는 안 되니까 들어오고 그 장 막판에 이제 결국은 CL이 또 그죠. 저번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2월달 윈도우 드레싱과 또 뭐였습니까? 2월달 MSCI 리밸런싱 때 들어왔던 CL이 물량이 안 매도가 안 나오고 다시 오늘 그죠? 오, 72,000주나 들어왔어요. 변화가 있죠. 확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왜 무슨 뭐 방송국에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우리 애가 확 달라졌어요. 그죠? 셀트리온이 이제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도 오락가락하죠. 오늘 미국 시장 제가 또 한번 살짝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이 어쨌든 오늘, 그죠? 뭐 이틀 연속 양봉, 최근에 이제 엄양 보이다가 오늘도 가능가 싶었는데 결국 양을 확 만들어버렸죠. 그렇다고 뭐 지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코스닥 바이오가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도 오늘 괜찮았어요. 그래. 74만 주죠. 그러니까 이제 셀트는 지금 어쨌든 이 전고점, 그러니까 19만원대, 더 크게는 이제 20만원대, 그죠? 20만원대. 시장만 조금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만 좀 바닥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 그죠? 셀트는 이 전고점도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셀트가, 이게 뭐, 올해 뭐, 25만 원은 가겠어요. 올해 뭐,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또.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주가가 뭐 가다가 무너지고 주가가 못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른 게 뭐냐 하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쭉 그동안에 뭐, 알테오젠이 됐든, 또, 그죠?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조선주들, 그죠? 뭐, 하나오션이 됐든, 이런 정도 움직일 때 보세요. 그냥 한 방에 막 쭉쭉 움직이잖아요. 그죠?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 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은, 그죠? 그냥, 하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오늘도 또 이제 우리, Y군 또 방송 듣지 마라, Y군. 너 자꾸 몰래 뒤에서 듣고 또 막, 어제는 제가 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Y군. 또 어저께 막 혼자서 엄청나게 보냈더라고요. 그죠? Y군. 오늘은 이제 좀 올라서 뭐 말 안 할 거니 보내지도 말고 방송 듣지 마. 말로 들어 그렇게. 오늘은 좋은데도 막 또 몇 개 보냈더라 오늘. 그리고 2원씩 보내라고 그랬잖아. 왜 1원씩 매일 보내면서 보내. 자식아.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주봉상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일이 그죠? 지금 보니까 장군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긴 하는데 일단 미국 시장 볼게요. 주봉상 아무튼 2주 연속 양봉은 뭐 그죠? 거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주봉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죠. 다음 주 왜? 주봉상 3주 연속 양봉을 낸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 셀트가. 그죠? 과거에 그것도 약하게 2024년도 작년에 4월 달에 한 번 내고, 그죠? 3주 연속 양봉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연 이제 3월 달 이번 3주 연속 양봉을 낼까? 2월, 3월 이렇게 해서, 응? 그죠? 그것도 한번 또 포인트이기도 하고. 양 본 김에 월봉도 한번 봐볼까요? 월봉도 이쁘장하게 올라가네요. 월봉. 야, 월봉. 그죠? 작년 연말에 배당락이 4.49% 했네요. 4.49%. 그죠? 배당락이. 이제 4월달 여러분들 배당 또 나옵니다. 주식. 그죠? 1000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주가 나와요. 응? 또 저번에 제가 배당 이야기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거기다 대고 뭐 멍충아 바보야. 너는 배당 못 받잖아. 주식이 없으니까. 그지? 우리는 주식 배당 다 받아. 자식아. 막 그것도 올리고 막 난리를 쳐놨더라고. 또 보니까. 오늘도 또 듣겠네. 듣지 마라 했지. 너는 셀트한테 이길 수 없어. 셀트한테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셀트 근한테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야. 알았지? 내가 아무튼
셀트가 좋은 부분이 되면 그때 오프라인 강의할 테니까 그때 한번 와. 응? 자, 오늘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보기. 지금 나스닥 선물이 그죠? 어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양 보는 거 미국 시장까지 한번 보면서 바로 그냥 볼게요.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어쨌든 미국은 이제 정점은 어느 정도 약간 뭐 만들었다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1차적으로 미국이 그동안의 박스권이 19,000 포인트와 2만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이걸 가감하게 힘없이 깨버렸어. 그죠? 이게 결국 이제 뭐였습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부분. 그러니까 오늘 자동차가 상승을 했던 부분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그죠? 호재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그는 맞아요. 그죠? 뭐, 자국의 자동차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서의 관세를 한 달 유예를 한다는 거였으니까. 그죠? 자동차만. 근데 이제, 120일 입행을 제가 중요시 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그러니까 이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탈까 안 탈까를, 그죠? 결정할 수 있는 게 20일 평선, 보편적으로 그걸 많이 활용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20일이 꺾이면 주식은 파는 게 맞는 거예요. 20일이 꺾이면. 또 20일이 저항받으면 파는 게 맞는 것이고, 보편적인 주식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뭐 셀트는 20일이 꺾이든 말든 뭐 그런 걸 그동안 상관하지 않았잖아, 제가.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셀트를 파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죠? 파는 부분이. 그때 뭐 제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죠? 근데 그런 시점에는 뭐 주식을 뭐 무한정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셀트가 뭐 앞으로 뭐 배당이 이어주시고 그런 부분을 먼 훗날 볼 수 있겠으나, 미국에 그런 뭐 존슨앤존슨이나 화이자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안 그런가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저는 주식을 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시점,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고 성장이 좋아도 시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죠? 또 반대로 아무리 실적이 안 좋고 성장이 없어도 주가에 시장이 좋아서 수급으로 땡겨버리면, 그죠?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막 금양이라든지, 저는 금양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금양 일부 막 그런 분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그런데, 그죠? 그 금양이 관리 종목으로. 금양 한번 차트 한번 봐볼까요? 요거 한번 보고 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1차적으로 어쨌든 어제 200일 입행을 살렸어.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19,000포인트대를 저항으로 하느냐 돌파하느냐. 이 19,000포인트대가 120일 평균선이니까 20일은 차지해 두고, 그죠? 20일은.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저항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미국은 정점을 좀 찍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논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미국의 가장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을 시장이 끌어올렸던 게 이제 테슬라였잖아, 결국은. 테슬라. 작년 연말에 트럼프 이후에, 그죠? 그 테슬라가 딱 정확하게 우리 딸내미가, 그죠? 상투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 테슬라 좀 사볼까? 나도 미국 주식 좀 해볼까? 그렇게 아빠가 국내에서 학교 다닐 때도, 그죠? 그렇게, 주식을 좀 해라. 그런데 안 하더니,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연락하고 하더니, 나도 한번, 캐나다에서 하면은 뭐 어쩌고, 뭐 어쩌고, 하여튼 그러면서 하더라고. 근데, 계좌는 만들었는데, 주식을 사지는 않았다. 아빠 말을 잘 들었다. 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보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계속 주가 빠졌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신호탄이 된 거잖아.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결국 엔비디아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는 뭐야? 미국 AI가 브레이크가 걸린 게 딥시커였잖아. 그죠? 딥시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정 때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반도체, 한미 반도체든 그렇고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딥시커 부분이 쉽게 해결될까?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딥시커의 가장 수혜가 대한민국 우리 주식시장에서 누굴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 그죠? 그죠? 딥시커, 오픈 AI, 딥시커. 그죠?
그래서 셀카를 찍자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기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뭐 하락을 하더라도 그죠? 하더라도 그렇게 막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와서 그래서 미국 그 부분, 자 제가 이제 금양 한번 보여드려요. 금양 이거 얼마나 또 한때 뭐 이 금양을 그죠? 뭐 그때 TV에서 맨날 나와가지고 뭐 금양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금양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야 이게 19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었어, 그죠? 19만 원. 그리고 이 시세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도 금양을 그죠? 미래를 못 부린 분들이,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이었죠, 그죠? 재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우리 이제 아시는 그죠? 집안에 좀 똑똑하신 서울시청에서도 똑똑한 역할을 하다가 은퇴하신, 전부 이제 이쪽에 2차 전지 쪽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 2027년에 가서 이제 매도한다. 근데 2027년에 가서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다는 생각 안 해, 중장기로, 그죠? 근데 이미 벌써 주가는 뭐 한참 위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근데 과연 2027년에 가서 시장이 좋아진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2027년에 가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셀트가 2028년이고 2030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씩 가끔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그죠? 정점이라는 거. 그 사이에 아시아 증시, 홍콩 증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중국 증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도 포함된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종목은, 그죠? 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업종이나 이런 부분만 바뀌는 거죠. 다 갈 수는 없다는 뜻이야. 그럼 화려한 부분은.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중기로 내가, 2차전지 중기 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심하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주식이나. 그죠? 셀트니까 지금까지 오르든 내리든 그렇게 급박을 해도 버티고 있는 거지. 그죠? 아무 주식을 가지고 중장기로? 저 반도체도 그런 생각을 해요. 바이오? 아무 주식을 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제가 이제 우리 Y군 종목 중에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SK 이런 것도 보자고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응? 이 종목을 놓고 뭐 셀트는 바보 새끼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종목을 뭐 올라가는데 어쩌고. 응? 지금 이 종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만 원대 와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거기에 셀트가 못 갔지. 그냥 못 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봐. 그쵸? 못 간 것밖에 없어요. 어디 빠졌어요? 이제 앞으로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특히 이제 또 3월, 4월 사이에는 뭐가 많습니까? 부실한 기업들,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 관리 종목을 가는 종목도 많고 상장 폐지 종목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 함부로 뜬다고 막 때리잡고 그러지 말라고, 싸다고 낙폭과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중장기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시죠? 자, 오늘 보면 이제 셀트가 어쨌든 1.84 상승, 하이닉스가 이제 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상승을 했죠. 카카오가 오늘 4.6, 네이버 5.4, 5.5 급등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0.99, 삼성중공업도 조금 빠지고, 현대중공업이 좀 올랐죠. 그리고 이제 하나에어는 좀 내리고, 넥슨, LIG 넥슨든지 이제 이쪽에 방산 쪽이 오늘 뭐 좀 또 강했어요, 여전히. 그죠? 자동차가 이제 오늘 기아차가 2%대, 현대차가 그전에 다 밀려버렸죠. 1%대, 중반대. 아침에 이제 2차전지 막 올라가다가 다 밀려버렸죠.
근데 포스코 그룹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그룹주를 말씀드리는데 포스코 그룹주를 제가 말씀드리잖아. 포스코 홀딩스 또 저쪽에 어쨌든 뭐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이제 호재가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으로는 박살났어요. 알테오진이 5.6 하락, 리가 3.4 하락, ABL 4% 급락. 다 급락이야 오늘 뭐. 어? 그리고 2차전지 쪽 코스닥도 바이오 쪽 로봇도 뭐 로봇도 보면은 레인보우가 오늘 뭐 6.5 급락. 그죠? 테크잉 뭐 7%, 한미반도체 4%. 그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은 내일이 이제 시장이 좀 또 뭐 이렇게 약간 뭐 진정되는 흐름에서 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좀 크게 좀 하락하긴 하는데, 그죠? 그러면 바이오는 또 쉽게 안정이 찼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오늘 LG노텍 같은 경우는 9% 급등을 했죠, 그죠? 움직이는 쪽이 되면, 그러니까 셀트가 지금은 좀 답답하고 언제 갈까 싶지만, 이제 이게 좀 방향을 틀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면 또 금방, 그죠?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셀트를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요, 3만 1000주 매도예요. 최근에 이제 2만 주도 있고, 그죠? 2월 말일날 2만 주, 어제도 11,000주, 오늘은 31,000주나 공매도를 쳤죠. 자, 차라주는 오늘 이제 15,000주 정도,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차라주가 꾸준히 매수를 해주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라주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차라주가 계속적으로 차라주가 유통 물량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죠? 이놈들도 잡아 돌리는, 이런 부분들, 차명 부분들의 매도 물량이 됐든, 또 심약한 일반 단기 개인들의 물량이 됐든, 이런 물량들을 잡아내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외국계가 10만 주 매수죠.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를 가진다면은 오늘 CT가 매수했다는 거. 사실 신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도 이놈들은 또 뭐야? 누르려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신한의 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적다는 거. 그죠? 저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했을 때 신한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가, 그래도 이제 그거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주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도 5만 주 정도 파는가 싶더니, 오히려 매수가 소폭 우위죠. 그죠? 막판에까지 뛰어들어오면서. 자, 개인들은 19만 주죠? 차명 앤드 개인들. 오늘 평범한 개인들, 일반 개인들도 많이 팔았어요. 일반 개인들. 왜? 어차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이제 따박따박 가져가요. 결국은 사실은 보험이나 투신이나 사모나 연기금이 올 연초부터 계속 팔았던 가격대보다 주가는 위에 있죠. 그럼 손해보고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 셀트가 확 달라졌다는 것은, 그죠? 부역자들도 어쨌든 이제 막 그렇게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뜻이야. 뭘 보고? 실적을 보고. 그죠? 그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반도체고, 자동차고, 철강이고, 모든 부분에 미국의 관세의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뚝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올해 거는 어쨌든 미국에 다 갖다 놨다고 하잖아요. 그죠? 원료. 또 향후 부분에서도 원료로 하면 그만큼 관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든 또 미국에다가 M&A를 하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보험, 투신, 사모, 오늘 연기금이 5만 1000주나 샀어요. 이놈들이. 그리고 지금 보세요. 기타 자사주가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보험이 6.1연속 매수, 실적 발표 이후에 투신이 6.1연속 매수, 실적 발표 이후에 사모펀드가 6.1연속 매수. 근데 지금 누가 팔았어요? 그 이후에 금융투자,
뭐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늘도 금융투자가 오전에 아침에 계속 팔았었는데 장 막판에 휙 뒤집었잖아, 그죠? 거기에서 금융투자가 줄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판에 좀 더 올랐고. 아시겠죠? 수급. 자, 창구를 보면 어디예요? 결국은 매도 창구가 제가 항상 셀트의 차맹 몸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성이라고 그랬죠? 삼성 45,000주 매도. 또 누구? 차맹 계좌 누구? KB 58,000주 매도예요. 물론 뭐 올라오면서 또 자련도 돌리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제 특이한 부분은 CL이 어쨌든 72,000주 매수를 했다는 거. 그 신한이나 JP는 뭐 마찬가지로 의미는 없죠. 이놈들은.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아무튼 차명 성격에 또 일반 개인들도 당연히 팔죠, 지금은. 왜? 또 빠지는 걸 하니까. 시장이 불안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매도. 그죠? 오늘 연기금도 삼성전자 팔았습니다. 제가 좀 팔고 있죠. 자, 카카오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117만 주 매수. 기관들도 매수. 그죠? 카카오. 그죠? 좋죠? 개인만 계속 파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아차. 오늘 올가 전체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되는데 보니까 기아차, 낙폭, 가대 이런 종목들을 일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죠? 포스코 그룹들도 오늘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특히 25만 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포스코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보지 마시고, 그죠? 미국 관련주로, 그죠? 알래스카 가스 관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자, 오늘 알테오젠 28만 주 팔아버렸어요. 외국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주가 오늘 급락을 했죠. 바이오 전반적으로. 로봇은 근데 반대로 매수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심했던 부분은 코스닥 쪽에 이런 부분들, 일부 반도체든 뭐 바이오든, 그죠? 그러나 이제 또 로봇은 오히려 뭐 레인보우는 주가는 크게 급락했지만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한번 보고 마치면 어쨌든 주봉상 내일이 금요일인데 좀 지켜줬으면, 그죠? 또 일봉상도 내일 여기서 한 번만 더 땡겨주면 참, 그죠? 또 이제 19만 원을 위에 좀 머리에 두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 좀 빠져서 조금 뭐 그 시기 하긴 하지만 내일 아무튼 요즘 셀트가 좀 강하잖아. 그죠? 하방 경직이 있잖아요.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량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